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UAM 기업들 최근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AM 기업들 실적을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위에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3분기 실적 정리를 안 했던 릴리움, 버티컬 내용이 많을 것 같네요. 먼저 조비입니다. 12월 7일 조비는 아나홀딩스와 노무라 부동산 개발과 제휴를 맺고 일본 전역에 UAM 상용화를 위한 수직 이착륙 구조물, 버티포트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아나홀딩스는 일본 최대 항공그룹 지주회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본에서 버티포트를 어떻게 설계할지, 입지는 어디로 할지 등과 운영 및 자금 조달에 대한 것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조비는 미연방항공청에서 형식 인증을 받으면 바로 일본 민항국 JCAB의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체 생산도 중요하지만 버티포트는 해당 국가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도 엄청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상태를 잠시 보고 가면 2분기는 베일리 키포드, SK텔레콤이 합쳐서 280밀리언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3분기에 유가증권 만기, 판매 수익으로 340밀리언 달러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2022년에 자금 조달이 많지 않았을 때를 보면 현금 소진이 엄청났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 주식이 많이 발행되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처도 보겠습니다. 아처는 11월에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에어사토라는 아랍에미리트 민간 항공사와 최대 5억 달러, 원화 기준 6,5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드나잇 팩대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1밀리언 달러를 선지급하기로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2026년 UAM 운영을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현지 제조업체와 유지보수, 수리 및 정밀 검사를 해줄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처의 재무 상태도 볼게요. 2023년 2분기의 부채가 1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이것은 기술 미수금과 분쟁 해결 협약비가 73밀리언 달러로 증가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처는 기술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위스크 전직 직원이 아처로 이직하면서 5,000개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지속되는 공방 끝에 2023년 8월에 합의를 하면서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주식을 주는 것 같고 그것이 부채로 잡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처는 2023년 1분기에 높은 유동성을 자랑했지만 2분기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3분기에 자금 조달을 받아서 다행이긴 하나 저 부채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릴리움입니다. 릴리움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10월에는 미국의 항공기 중개 및 관리 회사인 EMCjet과 계약을 맺어 미국 진출에 첫 발을 내딛었고 중동에서는 아코즈젯과 계약해서 중동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코즈젯은 11월에 릴리움 기체 10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릴리움이 아직 매출이 없는데 이 10대가 곧 매출에 잡힐 듯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CITIC와 EV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이제 릴리움도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기체 타이어를 제조해줄 미쉐린 타이어와 계약을 맺고 기존 파트너로서 배터리셀을 대량 생산해줄 이노베터와 파트너십을 연장합니다. 엔진은 파워트레인 전동화 부문 매출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덴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11월에 몰려 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11월 27일 유럽항공청으로부터 디자인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설계에 대한 기준을 만족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는 형식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12월 6일 인증을 위한 7대의 기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릴리움의 1차 공급 업체도 부품과 시스템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조비와 아처보다는 단계가 늦지만 꾸준히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문제이긴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자본 잠식이 시작되는데요. 부채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92밀리언 달러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다행히 공모와 3호로 292밀리언 달러를 추가 받는다고 하는데 디자인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다 보면 자금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버티컬입니다. 버티컬은 현재 VX4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제작 중입니다. 차세대 프로펠러와 독점 배터리 팩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2024년 1분기에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버티컬은 이미 디자인 인증은 이미 받은 상태고 2024년에 업그레이드된 기체를 가지고 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후 추가 자본을 조달받을 것을 발표했는데요. 재무 상태를 보면 이번 2분기에 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반기에 약 40밀리언 유로의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기준 남은 현금이 90밀리언 유로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아직 자금 규모는 안 나왔지만 제가 정리한 5개 기업 중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들어 버티컬은 뉴욕 증시에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1달러 미만이었던 기간이 한 달이 넘었는데요. 현재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주식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호재가 없는 이상 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항은 추가 소식이 없어서 3분기 때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율운행 드론인 일루게스를 세계 최초로 무인기체에 대한 형식인증서를 획득하고 현재는 생산인증과 가망성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형식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위해 스페인의 UAM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중국 내부, 아시아에서는 각각 200대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고 있어요. 정리한 내용을 통해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자면 양산을 위한 인증, 생산, 판매 준비와 자금 조달이라고 보입니다.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들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정리한 UAM 기업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주가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1년 동안 주가를 보면 아처와 조빅, 이항이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딱 봐도 인증받는 속도가 제일 빠른 세 기업입니다. 조빅, 이항보다 아처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인증 속도보다 중동, 인도 등 진출로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증을 받게 될 때마다 주가는 상승하지만 곧바로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아처는 바로 이은 호재로 재상승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항은 형식 인증까지 받았지만 차이나 리스크나 내수 중심의 매출이 예상되어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고요. 릴리움 역시 최근에 디자인 승인을 받으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티컬은 8월의 사고 영향인지 UAM 기업이 좋은 흐름을 보일 때 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 있네요. 앞으로 인증 및 양산 시작, 고객 확보 등 이벤트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